자, 우리가 컴퓨터를 켤 때마다 말이죠. 그 안에서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같은 수많은 부품들이 진짜 완벽한 오케스트라처럼 협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부품들이 어떻게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컴퓨터 속에 보이지 않는 교통경찰, 버스 중재에 대해서 말이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자, 컴퓨터 내부를 데이터가 쌩쌩 달리는 거대한 고속도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도로에 수많은 자동차, 그러니까 수많은 부품들이 동시에 진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건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거대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바로 이 엄청난 혼란을 막아주는 기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네, 이 데이터 고속도로의 정식 명칭이 바로 시스템 버스입니다. 컴퓨터의 모든 핵심 부품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딱 하나뿐인 통신 경로인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달려야 하는 단 하나의 1차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에 차가 몰리면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처럼 컴퓨터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CPU나 그래픽카드처럼 이 버스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려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버스 마스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마스터들이 동시에 내가 먼저 쓸게 하고 달려들면 바로 버스 경합이라는 디지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실제 교통체증이 생기면 누가 필요하죠? 맞아요, 교통경찰이죠. 컴퓨터의 이 데이터 고속도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혼잡을 정리하고 질서를 바로잡을 결정적인 역할이 필요해요. 바로 그 주인공이 버스 중재기입니다. 이 작은 하드웨어 모듈이 그야말로 교통경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건데요. 버스 경합이 딱 발생하면 자자 CPU 당신 먼저 가세요. 다음은 그래픽카드 차례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덕분에 데이터 충돌이라는 대형 사고를 막고 아주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 교통경찰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는 걸까요? 뭐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겠죠. 이 데이터 고속도로를 아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그러니까 일종의 도로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중앙 집중식은요, 마치 교차로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교통경찰 한 명이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랑 같아요. 아주 강력하죠. 반면에 분산식은 좀 다른데 모든 자동차, 즉 모든 장치마다 작은 통제관이 하나씩 있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알아서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장단점이 확 드러나죠. 중앙 집중식은 구조가 단순해서 관리하기는 편해요. 하지만 그 딱 하나 있는 중재기가 고장나면 그럼 전체 시스템이 그냥 멈춰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분산식은 훨씬 빠르고 유연하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 수많은 장치들 중에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건지 원인 찾기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주 영리한 방법 하나를 같이 살펴볼게요. 이름도 참 예쁜데요. 바로 데이지 체인 방식입니다. 이 데이지 체인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뭐냐면 그냥 물리적인 줄 순서가 바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의 가장 앞에 연결된 장치가 무조건 1등,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작동 방식도 정말 우아해요. 자, 1단계, 중재기가 맨 앞에 있는 장치한테 버스 써도 좋아 하고 승인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만약 이 장치가 지금 버스를 쓸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가서 그 신호를 바로 옆 장치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신호가 마치 릴레이 바통처럼 쭉쭉 전달되다가 마침내 3단계, 버스가 꼭 필요한 장치를 만나면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 장치가 신호를 꿀꺽하는 순간 전달은 중단되는 거죠. 아주 효율적이죠? 자, 그런데요, 이 장치들이랑 중재기는 도대체 어떻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까요? 텔레파시라도 쓰는 걸까요? 하하, 그건 아니고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라는 아주 특별한 전자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버스의 언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 3가지 핵심 단어만 알면 돼요. 첫 번째, 브레이크. 이건 버스 요청 신호예요. 저기요, 저 고속도로 좀 써야 하는데요 하고 손을 드는 것과 같죠?
두 번째는 BGNT, 버스 승인 신호입니다. 네, 쓰세요. 통과. 하고 허가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BBUSY는 버스가 사용 중이라는 신호. 잠깐만요. 지금 도로에 차 지나가요. 하고 다른 장치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세 단어로 모든 교통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그건 말이죠. 이게 바로 현대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뛰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심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컴퓨터 내부에서는 버스 중재라는 조용한 협상이 1초에도 수백만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예요. 바로 이 엄청난 고속 협상 덕분에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음악도 듣고 인터넷도 검색하는 이 모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 이 문장이 버스 중재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죠. 이 우아한 규칙 시스템이 없다면 강력한 컴퓨터는 그저 혼돈 속에서 소리치는 부품들의 집합에 불과할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런 정교한 규칙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빠른 부품들을 잔뜩 모아놔도 그저 서로 자기 말만 하느라 아수라장이 될 뿐이라는 거죠. 질서가 없으면 성능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부품들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죠. 미래의 데이터 고속도로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해질 게 뻔한데요. 과연 미래의 교통통제관들은 이 거대한 디지털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